자, 세 번째 유형은요, 독해 파트인데요. 독해 유형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제시된 글을 분석적으로 이해하여 글의 주제 및 세부사항의 일치 여부를 추론하는 문제 유형이고요. 30문항 중 15문항이기 때문에 그 비중이 가장 높죠. 한 문제당 60초라고 시간 제한은 해놨으나 이 또한 문제에 따라서 얼마든지 플렉서블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가지 세부 유형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요. 주제 물어보는 문제와 일치 문제로 나눌 수 있다는 것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습 전략은 평소에 철학, 과학, 기술, 문화, 예술, 경제,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어보면 좋겠죠. 예, 그러나 우리는 항상 시간이 없고요. 늘 촉박한 상황이라서 평소에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문이 제시되는 경우 단락마다 소주제 정리하고요. 각 선택지에서 정답과 오답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연습은 대단히 좋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막 문제집을 여러 권 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께서 하나하나의 제시문을 철저하게 능동적으로 분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반드시 제시문 내에서 스스로 찾아보는 연습으로 적은 양을 풀더라도 문제 하나하나를 소중하고 귀하게 다루는 연습하시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 내용 파악하는 문제와 세부 내용 물어보는 문제는 문제 보면서 문제풀이 전략 더 구가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중심 내용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 문제 독해 유형이라는 것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텐데요. 독해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독해 문제를 풀 때는 무엇보다도 글을 읽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죠. 그런데 읽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간다라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하게도 우리가 잘 몰랐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대단히 어렵고 추상적인 내용이 제시문에 들어있다면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시문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독해 문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이해의 수준이라고 하는 건 그 제시문의 내용을 100% 완벽하게 이해해내야 한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글을 읽고 나서 어느 부분이 이해가 되고 어느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지를 갈라낼 수 있을 정도의 이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양자역학과 관련된 글을 읽는다고 해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저절로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맞추는 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 이 부분은 양자역학의 개념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를 가를 수 있는 정도로만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읽어지는 부분은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두 번째 문장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심정적으로 되게 흔들리게 되고요. 사실상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요. 그러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 이해가 안 되는 문장대로 두시되 또 읽어내려 가다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독해는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정답을 맞추실 수 있다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독해 문제는 글을 읽고 이해해서 푸는 문제인 건 맞지만 이때의 이해는 100%의 이해는 아니니 걱정 마시고 읽어지는 부분을 끝까지 읽으셔라 라는 얘기고요. 독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주제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일치 문제가 있습니다. 주제 물어보는 문제는 중심 내용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묻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음 글을 가장 잘 요약한 게 뭔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아니면 제목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필자의 의도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글의 목적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결국 이 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물어본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유형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핵심이 아닌 것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죠. 글의 지엽적인 부분, 세부적인 부분들을 체크해보는 유형이 될 테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주제 물어보는 문제는 뭔가 더 깔끔하고 세련된 문제, 일치 문제는 치사하고 쪼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제로 물었을 때 이 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종류의 제시문이라면 주제로 묻는 것이고요. 세부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했는지를 물어야 이 글을 정확하게 읽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의 제시문일 경우 일치로 묻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출제자가 임의로 그냥 이렇게 물었다 저렇게 물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의 내용과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취향도 갖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접근법은 좀 달라야 되겠어요. 핵심을 물어보는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핵심을 물어보기 때문에 제시문 전체를
전체를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이 글의 화제를 확인하고요.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정답을 골라내실 수 있어요. 마지막 부분이라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지막 단락이라는 뜻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말은 그러나 이후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나, 하지만, 반면, 이후를 중반 이후에서 만나게 되신다면 거기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고마운 표현이 있다면 거기부터 보시면 되겠고요. 이도저도 없다, 그리고 통으로 되어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 서너 문장 정도를 읽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부분에만 주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을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글에 써있는 모든 문장들은 다 주제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독해의 고수들은 제시문의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주제를 골라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독해의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주제가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 마지막 부분을 보자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부분을 정확하게 읽어내실 수만 있다면 문제는 얼마든지 푸실 수 있어요. 다만 일치 문제의 경우에는 핵심이 아닌 것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핵심이 아닌 것을 묻는 문제는 당연하게도 제시문 전체를 읽을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일치 문제는 시간을 좀 쓰셔야 되는 문제, 주제 문제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선택지의 내용이 다 기억날 수 없다는 것 받아들이셔야 되겠어요. 철저하게 제시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정답을 고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압박 때문에 선택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고민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실상 답을 만들어내는 행동을 하시는 것을 대단히 경계하셔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제시문으로 돌아와서 내용을 확인하고 정답을 골라도 여러분들의 독해력이 충분하다면 이 시험을 보는데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 설령 시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문제를 버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이 문제에 시간을 썼고요. 대부분의 독해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수준에서 출제되기 때문이죠. 오답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의 난이도 때문이라기보다는 시간에 대한 압박이나 여러분의 혼동, 착각에 의해서가 훨씬 더 크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